자전거를 처음 타시는 분들은 누구나 거쳐가는 관문 같은 그 진입 장벽이 있죠. 안장통. 제일 먼저 힘들어하는 게 안장통이고, 안장통을 통과해야 이제 자전거에 타는 재미를 느낄 수가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죠. 근데 안장통을 이기지 못해서 자전거를 접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 왜 안장통이라는 게 발생할까? 자전거 액세서리를 만드는 기업들 얘기로는 안장이 개인의 좌골에 맞지 않아서 안장통이 올 수 있으니까 안장을 좋은 걸로 바꿔라. 자기 회사 제품으로 바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건 다 뻘소리고 마케팅일 뿐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고 안장통하고 안장하고는 상관관계가 저는 5% 이하라고 봅니다. 물론 조금은 영향은 있을지 몰라도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안장통이 생기는 이유는요, 라이딩 자세에 있습니다. 잘못된 자세. 그러니까 안장으로 안장통을 없앴다는 것은 잘못된 운동 자세를 수정할 생각 없이 안장으로 안장통을 해결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죠. 잘못된 자세를 바꿔야지 운동 효과도 생기고 레포츠로서 즐기는데 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런데 안장통도 자전거 장르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이 로드 자전거, MTB 자전거, 뭐 미니벨로, 뭐 이런 자전거 장르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게 나눠졌을까요? 뭐 다 자전거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 로드 자전거는요, 장거리에 특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 거리를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자전거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달리해서 가면 어떻습니까?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은 오래 타도 힘이 덜 든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야 지속적인 체력 유지가 가능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엎드리고 이렇게 힘든 자세로 가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런데 이게 결코 힘든 자세가 아닙니다. 자전거에 있어서는요, 가장 이상적인 자세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전거는요, 공기를 가르는 운동입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공기 가르는 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20km 이하에서는 달리기 위해서 쓰는 힘의 50% 정도를 쓴다 그러면은 30% 영역 이상 되면은 공기 가르는 게 90% 이상이 돼버린다는 거죠. 40km, 50km면 더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고. 그래서 공기를 가르는 게 전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특히 이 로드 장르에서는 더더욱 그럽니다. 그래서 에어로 형태도 나오고 이렇게 에어로 자세 취하기 좋은 이런 지오메리트라 그럽니까? 전문용어로 그러는데 그런 프레임 형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안장이 핸들보다 더 높게 나와 있어요. 물론 MTB나 뭐 그래블 자전거도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핸들이 더 낮은 세팅에 최적화 있는 자전거가 이 로드 자전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어로 자세를 취하기 쉬운 자전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에어로 자세라는 것이 그렇게 힘든 자세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운동 신경이 어느 정도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것만큼 편한 자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체중 분배가 쉬워지기 때문인 거예요. 왜 체중 분배가 중요한가 하면은 이 페달을 돌리는 게 이 다리 근력으로만 돌리는 게 아니에요. 다리 근력으로만 돌린다면 멀리 못 갑니다. 금방 다리에 젖살이 쌓여가지고 금방 퍼집니다. 그러니까 체중과 근력과 자세와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 사용하는 근력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특정 부위의 근육을 집중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금방 털리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최적화된 게 로드 자전거 자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장통 제가 말씀드렸죠. 안장통이 왜 생깁니까? 안장통은요, 이렇게 아무리 푹신한 소파에 우리가 앉아 있어도 오래 앉아 있으면은 배기거나 아픕니다. 이 자골이라 그러나요? 이런 데가 압박이 오면서 그냥 아파요. 왜 푹신푹신하고 그렇게 안락한 소파에서도 아프냐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압박은 통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전거도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통증이 오게 마련입니다. 근데 자전거의 안장통이 왜 심한가 하면은 이제 압박만이 있는 게 아니고 부벼요. 비빈다는 거죠. 마찰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렇게 힙부에서. 그러니까 눌려있는 상태에서 막 마찰을 하니까 더더욱 마찰이 크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자전거에서 안장이라는 것은요, 앉는 용도가 아닙니다. 내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역할에 불과해요. 온전히 여기다 체중을 다 실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주 짧은 시간에 불과해요. 노면이 좋아가지고 잠깐 서행하거나 그렇게 쉴 때, 그때 한번 체중을 좀 많이 실지, 그 외에는 여기에 체중이 항시 10% 미만의 체중 분배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체중의 대부분을 지지하는 쪽은요, 이 다리입니다. 페달링 하는 다리.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팔 근력. 이렇게 해가지고 90% 이상을 다 이렇게 분배해서 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10% 미만의 체중밖에 안 가해지기 때문에 설사 부벼지더라도 그게 고통까지 이어지지를 않아요. 어느 정도만 단련이 된다 그러면. 근데 여기에다가 온전히 뭐 7, 80%의 체중을 싣고 막 부벼대면은 제 아무리 자전거 10년, 20년 탄 사람도 안장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래 타서 안장통을 못 느끼는 게 아니고요. 그 라이딩 자세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안장통을 못 느끼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 경력자들이. 근데 이걸 모르는 분들은 안장을 막 주구장창 갈아댑니다. 그 마케팅에 속아서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 로드 자전거는 이거 자체도 지금 안장보다 낮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더 낮은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잡고 여기도 잡고 여기도 잡고 여기도 잡고 뭐 심지어는 이렇게 해가지고 에어로 자세를 취하면서도 계속 여기에 가해지는 그 마찰 부위를 바꿔주고 여기에 실리는 체중을 경감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다 또 로드 자전거는 계속 얌전하게 그냥 앉아서 주구장창 달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댄싱도 해요, 댄싱. 이렇게 댄싱. 특히 오르막에서 댄싱을 하잖아요. 근데 오르막 댄싱은 내가 페달이 힘들어서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이 페달링이 무거워질수록 그러니까 막 어거지로 막 토크로 이렇게 밟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마찰되는 이 하중이 더 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르막에서 계속 주구장창 앉아서 페달링을 하면은 금방 이 안장통이 오게 돼요. 제가 속초 라이딩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하루에 246km인가 그렇게 달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달려서도 제가 안장통을 못 느꼈어요. 근데 딱 200km 넘으니까 안장통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왜 왔나 하면은요. 지치다 보니까 이제 후반부 200km 이상 달리니까 그냥 앉아서 페달을 돌리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이 다리에서 체중을 경감해 줄 수 있는 체력 상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안장통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안장통이 100% 없는 사람들도요. 여기 앉아서 주구장창 페달링 하게 되면 안장통은 반드시 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댄싱도 꼭 힘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평지에 그냥 아무리 힘이 안 드는데도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육도 풀어주고 안장동도 예방하고 운동도 되고 순발력도 기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주의하실 거는 여길 잡았을 때 이렇게 잡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이때 그냥 탁 치게 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형 사고를 당할 수가 있죠. 갑작스럽게. 그리고 또 이렇게 잡으면서요. 이걸 다 펴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 펴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펴면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로드 자전거는 여기 샥도 없을 뿐더러 이 힘을 잘 받게 하기 위해서 이 프레임 강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충격 흡수 기능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리고 그런데다가 여기 고압 타이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철은 그냥 퉁 튀는 거예요. 그냥 거의 예전에 나무 바퀴 달린 마차 수준이에요. 이럴 때 갑자기 예측 못한 요철을 만났을 때 탁 하게 되면요, 목에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요, 그때 입을 벌리고 있었으면은 윗니 아랫니가 부딪혀가지고 이빨 나갈 수도 있어요. 어느 분들은 나는 여기 혀를 씹어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는 분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항상 핸들을 잡을 때는 이 정도 이렇게 좀 수그려 줘야 돼요. 그래야 이런 식의 내 몸이 쇼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를 잡든지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펴면 에어로 자세도 안 좋아요. 이 상체도 세워지고 여기도 더 많은 공기를 맞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밖에 안 맞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게 에어로 자세의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잡더라도 이렇게 잡으면은 에어로 자세 전혀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안전에도 이게 훨씬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도 항상 이런 식으로 잡아야 돼요. 이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탁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 후드를 편하게 잡으려면 이런 식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댄싱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세는 보통은 평지나 오르막에서 브레이크 잡을 일 없을 때 그때 취하는 게 좋습니다. 오르막에서 이런 식으로 오르듯이 호흡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보통은 내리막에서는 여길 잡죠. 강한 브레이킹을 써야 되니까.